우리 개발행위 허가제 151페이지부터예요. 개발행위 허가제. 이 개발행위 허가제가 시험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고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게 법에 정의하는 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뜻이 안 나와 법에. 뜻없이 그냥 제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뜻이 없이.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제는 1994년도, 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이게 생긴 이유가요. 예전에는 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요. 이 건축 허가는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기속행위. 이 기속행위는 뭐냐면 누가 건물 짓겠다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은요. 일단 허가 요건을 살펴보고 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는 게 기속행위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94년도 이전까지는요. 누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은 허가권자는 일단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만 살펴봐. 적합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방에 있는 그 모 광역시에서 어떤 분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요. 한적한 농촌 마을 입구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다가 러브호텔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했어요. 근데 허가 요건에 적합했어요. 눈으로 보면은 경치가 아주 좋은 농촌 마을 입구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인데 토지 경계가 도시 지역이었어요. 아싸 거기까지가. 왜 그런 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건축 허가, 숙박시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정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런 땅에는 다 이제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러브호텔도. 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들어서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물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위치에 바람직하지 않은 건물을 못 짓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개발행위 허가제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내가 건축을 하고 싶잖아요. 허가 신청서 2개를 써야 돼.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서.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2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이거는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라고 이거는요. 그래서 2개를 제출해서 2개가 다 통과돼야지만 건축이 가능한 것이군요. 그런데 절차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서 뒤에다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았대. 그러면 그 사람은요. 건축허가 받은 게 아니죠.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거야. 예. 근데 자기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건축허가만 받았다고 우겨. 그럼 저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렇죠?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예,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쳐줄 이유가 없잖아. 예.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남들이 잘못 알고 있을 때 고쳐준 적이 없어요. 예. 그냥 그대로 그냥 둬요, 그냥. 예. 단 학생들이 잘못 알고만 데려다가 옳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바른 사람, 학생들한테만. 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자, 우리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역사가 이제 94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꽤 됐네요,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제. 근데 예전에 이 개발행위 허가제가요 도시 지역에만 적용됐어요. 도시계획법이 있던 제도라 가지고. 그다 지금은 도시 지역이든 도시 지역이 아니든 다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이 되고요. 개발행위 허가의 뜻이 없다 그랬죠? 이 의의는 이제 이론적인 의의를 공부하는 거예요. 법조문에는 뜻이 안 나와. 그래서 이론적인 의의.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요것을 개발행위라 그래요. 이걸 개발행위라 그러고 요 행위에 대하여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나오죠.
여기서 개발 행위의 뜻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이라는 뜻하고는 절대 같은 뜻이 아닌 거예요. 개발 행위와 개발이 같은 뜻으로 오해를 하는 순간 이쪽에서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개발 행위 허가에 관련된 문제는 한 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3군데에서요. 한 3문제 정도와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맞힐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올해 시험장에 제가 앞에 서 있다가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오면 제가 물어볼 거야. 개발행위 허가 뜻을 물어보고 모르는 사람은 내가 시험장에 못 들어가게 만들 거야. 어차피 떨어질 거. 그 왜 들어가 거. 그렇죠? 그래서 요 개발행위의 뜻하고 개발가의 뜻은 전혀 다르다. 개발은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토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게 개발이에요. 용도 지역을 주상공으로 바꾸고 전답 임야를 갖다가 지목을 대지로 바꾸면 건축 가능한 토지가 되죠. 이게 개발이야. 그 다음에 그 토지 위에다가 건축하는 것까지도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켜. 요때 건축은 부수적인 행위로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본래 의미의 개발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걸 말한다. 그 다음에 그 토지 위에다가 건축하는 것도 부수적인 의미로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땅에다가 건물을 다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이 완료됐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개발 행위는 그게 아니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그래요. 그러면 장차 도로 설치할 예정지에다가 고물상 아저씨가 물건을 쌓아놨어요. 그러면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지.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개발 행위라 그래. 물건 쌓는 게 개발 행위야. 어떤 사람은 개발 행위는 건물 짓는 것이 개발 행위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도로 설치할 예정지에다 물건을 쌓는 것을 개발 행위라 그래. 왜?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행위와 개발은 전혀 다른 뜻이다. 예. 이게 의의고요.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가 누가 될 것인가? 허가권자 6명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이에요. 6명. 6명이 이제 허가권자가 되고요. 그러면 이 6명이 허가권자인데 절대 허가권자 안 되는 사람이 2명이 있겠네요.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2명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 어떠한 행위가 그 도시의 도시군 계획이나 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결정해서 허가해 주는가? 행정 책임자 6명. 예. 그다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허가 대상 행위예요. 허가를 받는 허가 대상 행위. 이 말이 바로 같은 뜻으로 개발 행위죠, 이게. 이게 바로 개발 행위예요.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 같은 말이지. 허가 대상 행위. 그러면 우리 거기 밑에 151페이지 밑에 박스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지금까지요. 거기 보시면 1번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자, 여러분 도로 설치할 예정지, 학교 설치할 예정지 위에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면은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방해된다는 의미의 개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건축은요. 개발도 되고 개발 행위도 돼. 여기서는 장차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일어날 예정지에다가 누가 건물을 지면 도시군 계획 사업할 때 저촉될 수 있잖아. 공작물 설치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때는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고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이 바로 공작물이에요. 이번에 토지 형질 변경 나왔는데 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 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게 2번째로 많이 나온 내용이 시험에서.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2번째로 많이 나온 지문이 바로 이 지문입니다. 농사짓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은요. 종류가 3가지가 나와요. 종류가 3가지.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이 3가지가 원칙인데 추가로 포장하고
공유 수면 매립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허가 대상 행위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을 때 1번에 건축물의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는 이게 개발도 될 수 있고 개발 행위도 될 수 있다. 이건 개발 행위예요. 두 번째 지금 요 토지 형질 변경이 나올 때 토지 형질 변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여기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경작일 때는 허가받지 않고요.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 종류가 5개가 있는데요. 자, 우리 산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있을 때 산을 깎아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산을 깎아서 건물을 지을 때는요. 이렇게 땅을 잘라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이것을 절토라 그래요. 절토. 그래서 산에서 건물 지을 때 절토를 하지 않은 건물이 불국사예요. 경주 불국사 가보셨죠? 경주 불국사는 이렇게 절토를 안 했어요. 산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다 받침대를 이렇게 만들고 이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불국사는요.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산을 자르면 절토를 하면은 땅의 기운이 빠져나간다 그래가지고 땅을 자르자는 거지. 그래.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토하는 거. 그 다음에 파인대를 흙으로 메우는 것을 성토라 그래요. 누구 욕하는 게 아니라 성토. 그 다음에 집안을 다지는 거 있죠. 이걸 정지라 그래요. 그래서 본래 의미의 토지 형질 변경, 이 원래 3개만 말하는 게 원칙이에요. 절토, 성토, 정지. 이 3개를 원래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 2개를 더 추가해놔서 우리 법에는 포장이 있어요. 아스팔트 포장하거나 그 다음에 흙으로 메우는 게 성토인데 메우는 곳이 해필이면 공유 수면이야. 바다, 호수, 강을 메운다. 이것을 공유 수면 매립이라 그래요. 공유 수면 매립이라 그런다. 이렇게요. 그럼 총 5개죠? 시험 문제는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절토를 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또는 성토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종류 5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기도 해요. 같은 뜻이고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 보면 거기 토석 채취라고 나올 거예요. 토석 채취. 자갈, 모래, 바위 등을 채취하는 게 토석 채취입니다. 토석 채취.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서울에 저기 우이동이 있거든요. 북한산 쪽에. 우이동 골짜기에요. 채석장이 많아서 그때요. 거기 돌산이 많거든요. 그 돌산을 깨가지고 밑에 채석장으로 돌을 끌고 내려와. 화강암 같은 거를. 그래서 이걸 드릴로 막 갈아가지고 불상도 만들고 건축 자재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토석 채취야. 토석 채취. 그 다음에 우리 그 강에서 왜 모래 채취하는 거 있죠. 이것도 토석 채취예요. 강에서요. 그래서 토석 채취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데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제외한다 의미가 뭐냐 그러면 길을 지나갈 때요. 어떤 사람이 땅에서 돌을 캐내고 있어요. 이 돌이 탐이 나서 캐낼 때는 허가를 토석 채취로 허가 받는 거예요. 근데 돌을 캐서 버리기 위해서 돌을 캐낼 수도 있죠. 이럴 때는 토지 형질 변경으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캐는 목적이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일 때는요. 토석 채취로 허가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토지 형질 변경으로 허가 받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이때는 아예 허가를 안 받는 줄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학에 쓰는 문법이기 때문에 제외라는 것은 토석 채취로 허가받는 게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으로 허가받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기서 돌을 캐내고 싶은데 토석 채취 허가가 안 나올 것처럼 보여.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고 돌을 캐서 자기가 잘 모아서 쓰면 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가 탐이 나. 나무를 갖다가 이제 캐고 싶다고요. 예, 허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자기가 노리는 나무가 있는 지역에다가 임도 설치 허가를 신청해. 산을 관리하기 위한 길이 임도거든요. 그럼 임도가 지나가는 곳에 나무는 다 뽑게 돼 있거든.
뽑을 때 그냥 뽑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잘 싸서 뿌리를 뽑아서 자기 집 마당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응용을 해야 된다, 응용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 학생들 가르치다가 교육부에 경고받았잖아. 예, 법을 위반하는 것을 어떻게 대학에서 가르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예. 근데 학생들은 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배우고 싶은 걸 못 가르치게. 예. 그래서 특강으로 그걸 가르쳐요. 특강으로. 정규 시간 수업 시간 못 하고요. 특강. 그 사이버대가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요 계속 그 오프라인 강의가 있어요. 그 사이버대는 오프라인 강의하는 날이 회식하는 날이야. 과외식하는 날이야. 그래서 매일 술에 취해 있어 학생들이. 주말만 되면은. 근데 말이 학생이 이제 선생보다 더 나이가 더 많았구만. 그래가지고 누가 선생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구별하는 방법이 예전에 실내 술집에서 담배 필 수 있을 때 있죠. 실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다 교수야. 예. 아니면은 이제 술잔에서 그 약간 좀 고급 술이 그 테이블 위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수야. 예. 예의상 조금 좋은 술 주거든. 예. 그래서 부동산학과에서 사실 제일 배우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라로 허가 받을 것인가 이런 건데 이거는 특강 때만 가르쳐. 특강은 교육부가 타치를 못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것들이 있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할 때는 허가를 토지 형질 변경으로 받는다. 예. 4번에 토지 분할이 나오는데 이 토지 분할은요. 토지를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필지를 나누는 걸 말해요.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게 토지 분할인데요. 그럼 토지 분할이 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요. 이게 학교 부지라고요. 학교 부지. 학교 부지는 뭐예요? 장차 학교가 들어설 예정지거든요. 학교 설치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해.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일어날 예정지가 바로 학교 부지인데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4개 필지로 토지를 분할했어. 그러면 한 필지 면적이 작아졌죠. 나중에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학교를 지으려고 했더니 학교를 못 짓네. 한 필지 면적이 너무 작아서. 그러면 학교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 토지 분할을 갖다가 개발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개발 행위는 무조건 건물 짓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서류상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거, 분필하는 것이 왜 개발 행위일까? 이해가 안 돼. 잘게 쪼개놓게 되면은요. 바로 그 잘게 쪼개놓으면 그 위에 건물 지을 때 힘들거든요. 원래 1필지가 1대지가 돼야 되는데 한 필지 면적이 너무 작으니까 건물 못 짓잖아요. 예. 그래서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토지를 잘게 분할해 놓게 되면은 잘게 분할해 놓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지을 때 못 짓거든. 그래서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토지를 잘게 분할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을 넣을까, 개발행위 허가 종류에 넣을까 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획부동산이라고 알잖아요. 기획부동산을 단속하기 위해서 기획부동산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저 4번에다가 토지 분할을 집어넣은 거예요. 기획부동산. 우리 기획부동산은요. 우리나라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다 기획부동산에 있어요. 진짜 말 잘합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하고 3분 이상 대화를 하시면 안 돼요. 3분 이상 기획부동산과 대화를 하면은 절벽을 사게 돼 있어요. 맹지나 절벽 사게 돼 있어요. 3분 이상 통화하시면은. 그래서 재작년에 그 연변에 있는 중국 연변에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 무작위로 전화했다가 저기 선릉역에 있는 기획부동산에 전화했다가 절벽 샀어요. 걔네들이 자기 통장에 입금하라고 전화했다가 기획부동산 통장에 지네들이 입금을 했어. 예. 걔네도 말 잘한다 그러는데 기획부동산한테는 세 발의 피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절대 3분 이상 대화하시면 안 되는데 뭐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땅을 파냐 그러면요. 일단 땅을 10,000평 정도를 사.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요. 100평, 200평 단위로 쪼개서 토지를 분할해서 팔기도 하고 100분의 1 지분, 공유 지분으로 팔기도 해요. 그러면
기획부동산은 주로 토지를 100평, 200평으로 분할해서 팔까? 100분의 1 지분 공유 지분으로 팔까? 설문조사 해보겠습니다. 자,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분할해서 판다.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으로 판다. 1994년도 이전에는요, 분할해서 팔았어요. 94년 이전에는. 그래서 10,000평의 땅을 사서 100평, 200평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맹지가 아니지만 뒤에 거는 다 맹지가 돼버리죠. 예. 그래서 이걸 분할해서 팔았어요. 왜? 토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제가 생기기 전이니까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94년도에 개발행위 허가제에 토지 분할이 생겼어요. 토지를 작은 면적으로 분할할 때 지자체장은 무조건 허가를 안 내줘요. 특히 기획부동산이 오잖아요. 절대 허가 안 내줘요. 왜? 자기 지자체 땅이 바둑판 모양으로 잘려버리거든 다. 그러면 나중에는 도시군 계획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 땅 위에. 그래서 기획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토지 분할을 개인이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허가 내주는데 바둑판 모양으로 여러 개로 자르겠다고 기획부동산이 오잖아요. 절대 허가 안 내줬어요. 그래서 94년도 이후부터는 기획부동산이 그동안 사놓은 땅들이 있죠. 어떻게 팔아? 토지 분할 허가 안 나오니까 공유 지분으로 파는 거예요. 공유 지분. 100분의 1 지분 이런 식으로. 토지는 99.9% 공유 지분으로 사면은요. 그 땅을 쓰지를 못해요. 예, 민법의 공유를 배웠죠. 그래가지고 100명이 공유자잖아. 지분을 처분하려니까 지분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땅에다 건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공유자가 다 모여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한 명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자식이 4명이었어요. 그 공유 지분이 다시 4개로 쪼개져. 상속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명이 다 돌아가시면요. 공유자가 이제 5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500명 중에 일본에 미국 가 있는 사람, 실종된 사람 뭐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유 지분으로 팔린 땅에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99.9%는요. 공유 지분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공유 지분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땅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100평, 200평으로 분할해서 팔던 기획부동산이 1세대 기획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제가 생기면서 토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 그럴 때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지분으로 팔던 기획부동산이 2세대. 그러면 지금 활동하는 제3세대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어떻게 팔 것인가? 제3세대 기획부동산은. 여러분들 왜 그 스포츠 신문 하단에 보면은요. 지주가 직접 분할해서 팝니다. 광고 나오는 게 있어. 보신 분 계셔요? 보신 분 처음 들어보세요. 지주가 직접 분할 팝니다. 그게 3세대 기획부동산이야. 그래서 요즘에는요. 절대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요. 기획부동산이. 지주한테 토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민법의 대리 제도를 이용해요. 그래서 그 토지를 갖고 있는 그 지주한테 가서요. 너 이 땅 얼마 받고 싶니? 평당 팔아서. 평당 20만 원 받고 싶대. 그러면 나한테 대리권을 수여해 줘라. 그리고 본인 지주 명의로 휴대폰 한 2개를 개통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객 입금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만약에 20만 원을 초과해서 팔면은 20만 원만 그 지주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기획부동산이 대리로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만 원에 팔아 평당. 20만 원에 넣어주고 180만 원을 가져가는데 모든 거는 누구 명의로 하는 거예요? 본인 지주 명의로 하고 단지 대리권만 부여받으니까 토지를 사올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필요가 없잖아. 예. 그래서 토지를 절대로 자기가 가져오질 않아. 지주가 직접 분할해서 팝니다.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입금 걸어 파는 거. 이게 제3세대 기획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양평 땅 지주가 직접 분할해서 팝니다. 휴대폰 번호 나오고 스포츠 신문 밑에 하단에 반이 나오잖아요. 그게 제3세대 기획부동산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 재작년부터 등록한 4세대 기획부동산이 있어. 4세대. 4세대는 뭐냐면 강원도 홍천에 풀빌라를 분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강원도 홍천에 풀빌라 분양하면서 한 구자당 1억을 출자하시면은 1년에 30일을 내가 별장처럼 쓰고 나머지 335일을 임대를 해서
그 숙박비를 받아서 수익을 나눠주겠다. 이게 제4세대 기획부동산이야. 예, 4세대. 예? 그런 광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4세대 기획부동산이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1억을 한 구자당 1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은 1년에 30일을 자기가 별장처럼 쓰고 나머지 335일을 임대를 해서 숙박비를 받아서 나눠주겠다. 그럴듯해. 그렇죠? 예. 이거 다 사기야.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 실제로는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다 보면 한 시간 걸리는데 아주 정교해가지고 듣는 사람은 다 될 것처럼 보여. 안 돼. 그다음 조금 더 발전한 것이 분양형 호텔이야. 이것도 기획부동산 작품이에요. 분양형 호텔. 호텔 방마다 구분 등기해 주겠다. 너무 멋지거든. 구분 등기. 다 망해. 이거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분양형 호텔 분양받지 마세요. 예. 경매로 나온 거 망하는데 경매 나오죠. 경매로 절반 가격 나왔어. 싼 거야 비싼 거야. 그래도 절대로 하면 안 돼. 예. 통으로 하기 전에는 절대 안 돼. 통으로. 50개 객실 중에 하나를 내가 절반 낙찰받았잖아요. 나 혼자 불 켜고 영업할 수 있어? 아파트하고는 틀리다고요. 아파트는 내가 하면 살 수 있잖아. 분양형 호텔 50개 객실인데 나 혼자 낙찰받았어. 불 켜고 영업할 수 있냐고. 그래서 분양 호텔은 그럼 제가요 45개 제 친구가 해서 했습니다. 하나나 두 개는 꼭 그 회사 보유분이 있어요. 이게 알박기가 돼. 한 명이나 두 명이 꼭 이것을 막아요. 예, 그래서 절대 안 돼. 예, 그래서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중개사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건 가르쳐 주잖아. 예. 그래서 홍천에 하여튼 그게 풀빌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홍천 풀빌라. 예. 요즘 주로 홍천 쪽에 좀 많이 해. 기획부동산에서요. 그래서 토지 분할이 바로 기획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근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라고 나와요. 건축물이 대지 분할은 이제 뭐냐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요. 건축법에 따라 분할하는 거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분할하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1, 2, 3번 세 가지 있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분할한다. 다음 페이지 5번은 이제 물건 적치라 불러요. 물건 적치라 그럽니다. 물건 적치. 예. 자, 녹지 관리하고 농림지역이 안 나와. 농림지역 X,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뭐야 그러면 울타리 밖이야. 울타리 밖에다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장차 도로 설치, 학교 설치할 예정지에다가 부서진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고물상 아저씨가 고물을 야적하면은요. 그 땅 위에 도시군 계획 사업할 때 저촉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물건 적치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개발 행위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개발 행위는 건물 짓는 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을 개발 행위라 그래. 야, 그럼 이건 물건 오래 쌓아놓으면 굳어서 건물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 에라 모르게 그냥 외우겠다. 이런 순간 앞으로 문제를 못 맞히게 된다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일어날 토지 위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은 그 땅 위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촉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물건 적치를 개발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농림지역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를 안 받게 돼 있어요. 농림지역 특수한 지역이야. 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 볕단이나 농기계를 자기네 집 울타리 안에다 다 쌓아놓을 수 있어? 힘들어. 예. 근데 울타리 밖에다 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받는 절차도 복잡하고요. 또 안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그럼 실제로 받으라 하면 농민들은 거의 못 받아서요. 어쩔 수 없이 농사 끝나고 나서 큰 집에 갔다 와야 돼. 그래서 당신은 농사 몇 년 지었습니까? 농사 5년 지었습니다. 그 말은 5번 갔다 왔다는 거야. 별이 5개. 돌침대 선전해도 돼. 돌침대 선전.
그래서 농림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농림지역은요. 예. 농림지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놓을 때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 5가지가 허가 대상 행위인데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요 5가지 행위를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는요. 사업으로 시행할 때는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게 기출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5가지 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시행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건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 행위를 하는 방법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5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닐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갈 때 어떤 아저씨가요 길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는 거 아저씨한테 아저씨는 무슨 근거로 공사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 아저씨의 대답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공사한다. 아니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공사하는 것은 아닌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한다. 대답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길에서 있는 우리가 그 수많은 사업들 있죠. 공사들 있죠. 길에 보는 공사는 근거가 다 둘 중에 하나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사거나 아니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는 공사야. 아셨죠? 그러면 요 5개를 하는 방법 중에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는 지가 자기한테 저촉될 리가 없잖아.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이 5개를 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51페이지 박스 위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151페이지 박스 위에 있는 문장 6명 시장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죠.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밑에 박스 안에 1번부터 5번까지 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너무나 많이 나왔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X.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X.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X.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거기 가로 2번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나오는데요. 우리 공법의 특징은 변경이란 말이 나오면 원칙으로 돌아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을 변경하죠.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경미한 사항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 여기서는요. 허가를 다시 받지 않고 그냥 그 사실을 통지만 해주면 돼. 시장군수한테. 박스 안에 1번하고 2번을 체크하겠습니다. 사업기간 단축. 5% 범위 내에서 면적 축소할 때 두 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선생님 10% 면적 축소는요. 그건 경미하지가 않아. 면적을 많이 줄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안 그래. 무조건 많이 줄인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채무자가요. 빌린 돈을 빨리 갚는다면 무조건 채권자한테 좋은 건가? 이자 못 받아 그랬죠.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 있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 수정하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 그랬을 때 채권자한테 불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민법은 다 잘하네. 공법은 잘 모르면서 문제가 있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민법을 열심히 하니까 이 공법 시간에 서로 대화가 되잖아. 공법 이해가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행위예요. 10%면 안 돼. 그렇죠? 경미하지가 않아. 가로 3번의 다른 법률 적용은요.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는요. 전문 법률이 3개가 있어.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 3개의 법이
적용돼서 인허가 받고 하는 수가 있다.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요. 근데 실무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규정인데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규정이요. 교수님께서 써보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임도 설치, 산에 난 길이 임도인데요. 임도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임도 옆에 접해 있는 땅은 맹지로 취급해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바로 예전에 산림법,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사방사발, 사자가 모래사자예요. 산사태를 방지하는 게 사방사업이라고 그러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방사업이 끝나면 우리 거기를 사방지라 그래. 사방지는요, 10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금지가 돼요. 땅이 굳어서 산사태가 안 나게 되는데 10년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사방지 함부로 중개했던 큰일 나요. 사방지 사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10년간 허가 못 받거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산지관리법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봐두시고, 허용되는 행위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개발행위인데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허용되는 행위예요.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가로에 끝나고 나서 1개월 내에 신고는 해야 돼요. 그래서요, 가끔 가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뚝이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가만이나 마대자루에 흙을 막 퍼담거든요. 이 뉴스를 보고 있던 우리 수험생들이 저거 토속 채취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안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앞으로 실무에 잘 이용해야 돼요. 홍수가 나서 뭐가 막 무너졌잖아요. 이때 자기가 평소 개발행위를 하고 싶었던 곳들 있잖아. 그때 같이 묻어서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묻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재해복구다. 무조건 재해복구라 그러는 거지. 뭐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거든. 예. 그래서 그 우리 북한강 주변에요. 홍수가 나서 그 강변 옆에 있는 흙이 막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재해복구한다고 보강공사하는데 1m가 깎였는데 한 2m 쌓는 거야. 이렇게. 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데 예전에 아줌마 걸렸어요. 1m가 깎였는데 4m를 쌓았어.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그거? 공무원은 완전히 우습게 본 거지. 그래서 고발됐어, 그분이요. KBS 9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 예. 자, 그래서 요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시험에 3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워낙 많이 쓰는 제도라서 그래요. 오른쪽에 2번에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 신고 대상인데 예를 들면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같은 거예요. 물론 신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개축, 증축, 재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 3번에 경미한 행위가 나오는데요. 대수롭지 않은 거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경미한 행위 종류가 밑에 박스에 나와요. 이 박스에서 시험 나올까요? 자주 나와요. 나와도 자주 나와. 그럼 박스 안에 우리 몇 개를 체크하겠습니다. 1번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 경미한 행위는 건축 허가 대상도 아니고 건축 신고 대상도 아니고 허가받는 가설 건축물도 아니고 축조 신고하는 가설 건축물도 아닌 건축물. 야.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나는 게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한양대학교 법대 건물 앞에가 야구장이었어요. 옛날에요. 야구장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업이 없는 쉬는 시간에는요. 야구장 스탠드에 앉아서 야구 구경했거든요. 연습하는 거. 근데 한날 웬 투수가 연습을 하는데요. 공이 진짜 눈에 안 보일 정도 빨라. 엄청나게. 야, 무슨 공이 저기 빠르냐. 멀리 있는데도 윙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정민태라는 투수가 있어서 정민태라는 투수.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왼손 투수가 와서 연습을 하는데 걔는 더 빨라. 걔 신입생이래 또. 구대성이었어요. 구대성이라고.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야구 구경하는 낙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야구장을 없앤다는 거 학교에서. 거기를 공원을 만들겠대. 법대 앞에 야구장을. 근데 공원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걸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열린 음악회라고 있죠. KBS에. 그걸 갖다 거기서 녹화를 하겠대. 밤에. 그랬는데 트럭이 한 2대가 와요. 트럭 한 대가 조립식으로 무대하고 조명 시설을 들고 옵니다. 한 대가. 그래가지고 뚝딱뚝딱 레고처럼 있어요. 레고.
레고처럼 무대를 만들어요. 한 2시간, 3시간 만에. 조명탑 딱 세우고. 레고야, 레고 거의. 그 다음에 한 대 트럭에는 우리 편의점에 있는 파란색 의자 있죠. 플라스틱 의자. 5,000개 싣고 와. 그러다가 이제 그 야구장에서 이제 없애고 이제 거기 공원 만드는 곳에다가 알바생들 동원해서 5,000개를 줄 맞춰 쫙 세우는 거야. 예. 이거 하고 있는데 한 6시인가부터 녹화를 한다 그랬는데 한 4시도 안 됐는데요. 여자 가수 한 명이 오는 거예요. 연습하겠다고. 밴드하고 연습하겠다고 온 거예요. 노래 엄청 잘 불러. 연습이 필요 없는 가수인데 연습하러 왔어. 그 신효범이라고 있습니다. 몸매도 좋아 하는데 몸매도 예, 노래 엄청 잘 부르는데 그래서 신효범이라는 가수가 한두 시간 또 연습을 하시더라니까. 몇 곡을 부르는데 내가 존경스럽다는 거야. 아니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연습이 필요할까 싶은데 근데 이제 6시 녹화를 하는데 정작 연습이 필요한 가수들은 시간 맞춰서 와. 연습 안 하고 노래 못 부르는 가수들은 그러면 그때 거기서 그 댄스 그룹들이 춤추던 그 무대 있죠. 이게 바로 경미한 행위야. 일본에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고 가설 건축물 허가도 아니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도 아닌 게 바로 열린 음악회 가설 무대 있죠. 이게 바로 경미한 행위라고요. 예. 나는 그 와중에도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그 와중에도. 예. 그래서 그때 봤던 게 바로 이거다는 거죠. 개발 행위 허가 받으려면 언제 그 녹화하겠어요, 그렇죠? 못합니다. 예. 그냥 공작물 설치에서는 동그라미 3번이 예전에 시험 나왔는데요. 비닐하우스 설치. 저촉되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할 테니까 치워 그러면 금방 치울 수 있잖아. 그래서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가로가 시험에 나왔어요. 육상 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개발 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비닐하우스 뚜껑을 열었더니 물고기가 뛰어놀아. 그러면 치우라도 금방 치울 수 없잖아요. 다 회를 뜰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돼요.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걸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들었더니 어떤 학생이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시험 한 달 남겨놓고 경미한 행위 그것도 가로 안의 것을 문제 내신 게 어디 있냐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니까 이게 정답으로 나왔어. 어디선가 내가 문제를 봤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어디 봤어. 다른 학교에서. 그래서 이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3번에 토지 형질 변경 중에 1번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 절토 성토죠. 이거 45cm로 나왔어. 그러면 이게 왜 45cm가 나왔냐면 예상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성토를 45cm 했어요. 그럼 경미한 행위죠. 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러 나온 거예요. 쇠자롤 땅을 찍었어. 55cm가 들어간 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그랬더니 이쪽을 한번 찔러달래. 찔렀더니 45cm. 여기 찌르니까 55cm 막 그래. 다른 거는 정확하게 잴 수가 있지만 흙으로 성토한 높이를 정확하게 센치를 잴 수 있어요? 그래서 45cm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문제가 되거든 이게. 동그라미 3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이때 이미 개발이 허가 받았어요. 그 범위 내 토지 영질 변경은 경미하다. 절토 성토는 다시 받아야 되고요. 이게 6번째로 많이 나온 시험 문제. 6번째. 이게 6등이야. 6등. 4번 국가나 지자체. 자, 행정청한테 유리한 것은 다 경미하다. 지네들한 유리한 것은 다 경미한 거예요. 5번의 토지 분할은 다 경미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 15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